해달의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임신 내내 나는 아이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상상했다. 깊고 맑은 눈동자와 아기자기한 코, 구름같이 부드럽고 얇은 머리카락. 나는 남몰래 아이가 딸이기를 바랬다. 뱃속의 아이가 여자아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땐 날아갈 듯이 기뻤다. 곧바로 아이를 위한 방을 꾸몄다. 이름도 정했다. 유나, 나의 작은 공주님. 매일 예쁘게 꾸미고 유모차에 태워서 나갈 것이다. 우리의 완벽한 모습에 모두가 질투할 것이다. 유나의 아빠는 좋은 남자가 아니었다. 하루의 대부분은 취해 있었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담배를 매일같이 피워댔다. 매일 밤 고함을 질렀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다. 보나마나 어디서 싸움이나 도박으로 시간과 돈을 버리려는 것이었다. 그는 부모가 되기엔 턱없이 모자랐다. 하지만 괜찮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나뿐이니까. 임신한 지 9달째로 접어들었을 때 나는 이제 곧 유나가 나올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나는 내 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현관문을 두드렸다. 젊은 부인이 내 노크 소리에 문을 열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오셨어요? 유나를 품은 그녀의 배에 눈이 갔다. 그녀가 꾸준하게 블로그에 기록했던 임신 일기를 몇 달째 정독하던 나였다. 이제는 비로소 내가 나설 때가 된 것이다. 네, 제가 쓰던 아기용품 들고 왔어요. 들어가서 같이 풀어볼까요? 그녀와는 인터넷에서 이미 친분을 쌓아놓았다. 그녀는 웃으며 나를 안으로 들였다. 정말 고마워요. 아이용품을 사기에 조금 부담이었어요. 남편이 얼마 전에 끔찍한 차 사고로 사망했거든요. 나는 이미 알고 있었던 이야기를 들으며 대충 공감의 말을 던지며 문을 닫았다.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나는 주머니에 숨겼던 가위를 천천히 꺼냈다. 난 항상 그녀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어. 그녀가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걸 바라보면서 그녀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었어. 그녀는 반짝거렸고 난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난 매일 밥을 혼자 먹었어. 그래서 그녀가 그녀의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있는 걸 벤치에 앉아 혼자 외롭게 쳐다보고 있었던 게 기억에 나. 그녀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어.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 가끔은 그녀의 친구들과 그녀가 수업 시간에 속삭이는 얘기들을 몰래 엿듣기도 했어. 그녀는 제일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 말하면서 파란색으로 칠해진 그녀의 손톱을 책상에 가볍게 쳤어. 나는 그녀가 항상 칠하고 다니는 파란 매니큐어가 좋았어. 그녀도 마치 파란색처럼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이 들었거든. 나는 그날 밤 그녀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며 계속 그녀를 떠올렸어. 어느 날 오후 내가 카페로 들어갔을 때 그녀의 친구들 중 하나가 아프다라는 말을 하는 걸 들었어. 그녀가 아프다는 걸까? 난 내 벤치로 가서 혼자 앉았어. 점심시간에 그녀를 쳐다보지 못한다는 것은 좀 이상했어. 그리고 그녀가 그리웠어. 하지만 티를 내지는 않았어. 곧 다시 보게 될 거니까. 그날 집으로 걸어가면서 기분이 좀 이상했어.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 온통 그녀의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버려서 뭔가 울렁거리는 기분이 들었어. 나는 학교와 집을 가로지르는 공원을 통해 집으로 향했어. 가끔 그녀와 그녀의 친구들이 이 길로 가는 걸 보기도 했어. 하지만 오늘은 아무도 보지 못했어. 그리고 집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모두 일을 하러 나가신 후였어. 난 안심하고 내 방으로 가서 옷장을 열었어. 누가 알았겠어? 우린 한 번도 말을 해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단둘이서 같이 있을 수 있다니. 난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만졌어. 사랑이 담긴 손길로. 난 내 딸 하나와 이 도시를 찾았어. 남편 없이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과 하나에게 더 나은 삶을 경험하게 해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이야. 도시에서 난 도시락을 제조하는 직장을 구했어. 적어도 하나가 편히 잠잘 수 있고 밥도 제때 줄 수 있었기에 난 행복했어. 어제는 하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 후에 시내를 돌아다녔어. 내가 문자를 확인하려고 잠시 손을 놓았을 때 하나는 파란불이 되어 길을 건넜고 나에게 빨리 오라고 손짓했어. 사고는 아주 짧은 순간에 일어났어. 운전자는 술에 취해 있었어. 하나가 흘리는 피는 너무 따뜻했어. 하지만 곧 차갑게 식어버렸어. 그날 밤 나는 하나의 온기를 잊지 못했어. 난 약통을 들었어.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는 딱 2알이면 됐어.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찾아왔어. 여자는 이 집에 살던 사람을 만나러 온 듯했어. 나는 어서 돌려보내고 하던 일을 마저 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지 잠깐 들어가서 나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 마주 앉은 그녀는 나에게 말했어. 당신 참 슬퍼 보여요. 맞아요. 저 슬퍼요.
말도 안 되겠지만 오히려 처음 만난 사람이라 그런지 더 거리낌이 없었어. 난 우리 딸의 이야기를 쏟아냈어. 그녀는 내 말을 묵묵히 들어주었어. 내 딸은 나에게 전부였어요. 제 세상은 끝났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럼 그 고통을 나눠요. 고통을 다른 사람이랑 나누면 슬픔을 혼자서 삼키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 대화가 끝나고 그녀는 곧 돌아갔어. 다음날 아침 평범하게 출근했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30개가 넘는 주문을 받았어. 그리고 집에 돌아온 나는 텅 비어버린 약통을 보며 미소 지었어. 나는 오늘 하루 동안 주문 들어온 음식들에 알약을 2알씩 으깨 넣었거든. 내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대해서 알게 될 거야. 그녀가 맞았어. 고통을 나누니까 외로움이 훨씬 덜해졌어. 첫 번째 이야기. 주인공은 남편의 폭력으로 아이를 유산했고 그때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블로그에서 본 임신한 여자의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망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이와 함께하는 순간들을 상상하며 그날을 기다렸고 아이의 출산이 임박하자 주인공은 여자의 남편을 차로 살해했고 이제는 여자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주인공은 그녀를 짝사랑했고 매일 그녀를 생각하다가 결국 머릿속에 그녀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자격지심에 사로잡혀 용기를 내지 못하고 결국 삐뚤어진 방법으로 그녀를 자신의 곁에 두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주인공은 딸을 잃은 슬픔에 인생을 포기하려던 찰나에 한 여자가 건넨 위로의 말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고통을 받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잘못 받아들였고 결국 도시락을 주문한 사람이 먹을 음식에 약을 넣어 다른 사람도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만들었습니다.